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슈타인즈 게이트가 시간여행 장르의 다른 작품들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관측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슈타인즈 게이트에 등장하는 세계선의 개념은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관측하기 전까지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슈타인즈 게이트의 세계관에서 의미하는 세계선이라 함은 수많은 평행세계가 양자역학적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이 수많은 가능성들은 관측자가 관측하는 것으로 인해 가능성에서 현실로 구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슈타인즈 게이트에서 말하는 세계선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세계선의 묶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세계선 안에는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며 이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선 중에 관측자가 관측하는 세계선만이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세른이라는 조직에 의해 지배당하는 미래를 가진 알파라는 세계선이 있다면 세른에게 지배당하는 미래까지 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선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많은 가능성 중에 관측자가 관측하는 세계선이 바로 그 순간의 알파 세계선이 된다는 것으로 알파 세계선 안에서 있는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선, 그러니까 알파 세계선에 속하는 세계선들은 쉽게 세계선의 하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하위 세계선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계선의 이동은 엄밀하게 말하면 가능성의 현실화였기 때문에 세계선의 이동이 아니라 세계선의 재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른에게 지배당하는 미래를 가진 알파 세계선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선 이동은 세계선의 이동이 아닌 세계선의 재구축인 것이고, 세른에게 지배당하는 알파 세계선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전혀 다른 미래를 가진 베타 세계선으로의 이동은 세계선의 이동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상이 바뀌는 레벨이 되어야 세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세계선 안에서 자잘하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들은 세계선이라기보다는 해당 세계선의 하위 개념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알파 세계선에서 관측자가 이번 주에 로또를 사지 않았다면 토요일에 관측할 수 있는 결과는 당연히 볼 것도 없이 꽝이겠지만, 토요일에 관측된 결과가 뜬금없이 로또 5등에 당첨된다는 걸로 바뀌게 된다면 과거에 로또를 구입했다는 인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결과에 맞는 인과가 있는 세계선, 가능성으로는 존재했었지만 관측되거나 선택되지 않았던 로또를 구입한 세계선으로 세계선 자체가 재구축된다는 개념이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세른에게 지배당하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세계선의 이동이 아닌 관측된 결과에 따른 인과가 있는 세계선으로의 재구축이 되는 것이었으며, 관측 결과를 바꾸거나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인과를 바꾸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관측된 결과는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나비 효과가 미래를 완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된다면 세계선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의 로또 5등으로는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작중에서 마유리의 죽음을 관측한 이상 마유리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마유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인과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결과를 바꿀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슈타인즈 게이트 세계관의 세계선 개념이며 슈타인즈 게이트에 존재하는 세계선의 법칙, 어트랙터 필드인 것으로 작중에 일어나는 세계선의 변화는 모두 이 어트랙터 필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슈타인즈 게이트 세계관의 중요한 개념인 어트랙터 필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슈타인즈 게이트 세계관에는 관측자라는 존재가 있고, 두 번째, 슈타인즈 게이트 세계관의 세계선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세계선의 다발이라는 개념이며, 세 번째, 수많은 가능성의 세계선 중 관측자에 의해 관측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으로, 네 번째, 관측 결과가 바뀌면 관측 결과에 따른 인과가 있는 세계로 세계선 자체가 재구축되는 것이며, 관측 결과를 바꾸거나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해당 결과의 원인이 되는 인과를 바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에서는 비중 있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세계선의 변화를 0%를 기준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다이버전스 미터였습니다. 관측자의 경우에는 다이버전스 미터가 없이도 세계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선의 재구축 이전의 모든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재구성된 세계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선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전 세계에서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리딩 슈타이너라는 능력이었으며, 이 리딩 슈타이너로서 자신이 과거로 보낸 디메일로 인해 발생한 나비 효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세계를 원래대로 되돌려놓기 위해 개고생하는
중2병 컨셉충 공돌이 오카베 린타로의 고군분투가 바로 슈타인즈 게이트의 이야기인 것이었으며, 이 세계의 신일지도 모르는 오카베 린타로가 세상을 위기에서 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슈타인즈 게이트의 진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오카베 린타로가 슈타인즈 게이트로 향하는 과정과 세계선의 변화를 수상한 아즈가 정리한 타임라인을 따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게임이 아닌 애니메이션 슈타인즈 게이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원작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당연히 심각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1954년) 프랑스 국경에서 가까운 스위스의 제네바 교회에 유럽 소립자 원자학 연구기관 세른이 창설되고, 5년 뒤 1959년 세른에서는 양자 싱크로트론 PS, 간단하게 양성자 부스터를 완성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973년 세른에서는 타임머신 개발을 전제로 한 시공간 도약 계획 Z 프로그램을 입안하게 되면서 슈타인즈 게이트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Z 프로그램의 입안이 올라온 지 2년이 지나 1975년 퍼스널 컴퓨터 IBM 5100이 시중에 판매를 시작하는데, 초기형 컴퓨터이다 보니 엄청난 고가였으며 독자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기종이었던 만큼 금방 단종되어 소수의 컴퓨터 덕후만이 소장하고 있는 초레어 아이템이 됩니다. 그렇게 1990년대 후반 아키하바라 지역 유지이자 골동품 마니아 아키하 유키타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IBM 5100을 아키하바라에 있는 야나바야시 신사에 복납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INS자가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과거의 컴퓨터 날짜 표기 방식으로 발생하는 문제 Y2K, Year 2000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래, 1999년에 2000년 오면 밀레니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상이 망한다는 소리가 있었어. 아, 스자가 이걸 해결한 거였구나. 그리고 다음해 2000년 야나바시 신사에 IBM 5100을 복납한 아키하 유키타카는 여객기 사고로 사망하게 되고, 자신을 시간여행자라 칭하는 존 타이터라는 인물이 인터넷에 미래에 관한 여러가지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타이터가 처음으로 등장한 바로 그날 오카베 린타로라는 꼬마가 고열로 쓰러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세계선 변화 리딩 슈타이너를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세계선의 변화, 세계선의 재구축은 스지아가 Y2K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설마 이것 때문은 아니겠지? 암튼 이렇게 슈타인즈 게이트의 세계선은 베타-01에서 베타-02로 재구축되고, 다음에 2001년 세른은 미니 블랙홀을 만들 수 있는 소립자 가속기 LHC의 완성으로 Z 프로그램의 4차 실험, 인체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학생이 된 오카베 린타로가 2010년 슈퍼해커 하시다 이타로와 함께 시나 마유리를 인질로 쓰잘데기 없는 잡동산이나 만들고 실험하는 미래 가제트 연구소를 창설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만든 전화렌지였습니다. 전화렌지는 말 그대로 전자렌지에 휴대전화를 결합한 것으로 전자렌지의 원격 조작을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었는데, 이 전화렌지에 넣고 돌린 바나나가 어째서인지 젤리 상태로 변하는 이상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전화렌지의 이상현상의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7월 28일 나카바치 박사의 타임머신 이론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하는데, 발표회가 있는 라디오회관 옥상에서 인공위성처럼 생긴 무엇인가를 목격하게 되지만 무심코 지나치게 되고, 복도에 있는 캡슐 뽑기에서 메타루퍼를 득템 마유리에게 주고 고대하던 나카바치 박사의 타임머신 이론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카바치 박사가 주장하는 타임머신 이론은 2000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존 타이터의 주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박사에게 바로 따지며 깽판을 치는데, 마키세 크리스에게 끌려 나오게 되고, 에러가 난 듯 노이즈만 재생되는 영상 메일을 받게 되는데, 그 순간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 비명소리를 듣고 따라간 곳에서 목격한 것은 칼을 맞고 엄청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마키세 크리스였습니다. 놀라서 건물 밖으로 도망친 오카베는 미래 가제트 연구소에 있는 하시다 이타루, 다루에게 크리스가 칼에 찔린 것 같다는 메일을 발송하는데, 바로 그 순간 연구소에 있던 다루는 전화레인지의 역회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널엔지에서 엄청난 방전 현상이 발생하고 오카베를 제외한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세계선이 변한 것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봤던 인공위성은 라디오 회관에 충돌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나카바치 박사의 발표회는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ATF 세미나에 다루와 함께 출석한 오카베는 좀 전에 다루에게 보낸 메일이 5일 전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황해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피를 철철 흘리며 쓰러져 있던 마키세 크리스가 멀쩡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크리스를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성추행으로 그녀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하지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 하지만 이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에 등장했어야 할 존 타이터 역시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존 타이터는 이날 처음으로 인터넷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키세 크리스의 죽음을 목격한 세계선에서 전화레인지의 폭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어떤 원인으로 세계선이 이동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마지막에 싹 다 밝혀지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 세계선의 이동 원인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는 것. 아무튼 오카베 린타로는 모종의 이유로 마키세 크리스가 죽는 세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세계로 이동하게 되고, 두 세계는 크리스의 죽음 외에도 꽤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오카베는 이렇게 베타-02 세계선에서 알파-01 세계선으로 이동한 것이었으며, 존 타이토와의 채팅을 통해 시간 여행의 원리와 세계선의 개념, 그리고 세른이란 조직의 진짜 목적과 세른이 2034년 타임머신을 완성한다는 내용도 알게 되지만 쉽사리 믿기는 힘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1층 브라운관 공방에 아마네스즈아가 알바로 온 날도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다음날 IBN 5100을 찾고 있는 키류 모에카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저널엔지 테스트 중 젤바나나 텔레포트 현상이 발생하는데 오카베의 성추행을 따지러 연구소를 찾아온 마키세 크리스가 젤바나나 실험을 목격, 흥미를 느끼고 연구소 멤버 004 크리스티나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행된 과거로 메일을 보내는 디메일 테스트는 성공. 오카베는 저널엔지를 타임머신이라 선언하지만 마키세 크리스는 이론상 불가능하다며 타임머신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크리스가 돌아가고 야간에 진행된 디메일 테스트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다음날 존 타이터가 말했던 세른에서 개발하고 있는 타임머신 정보를 얻기 위해 다루가 세른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 Z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얻게 되는데, 세른의 LHC 관리자의 계정으로부터 실험 결과 에러, Human is dead, mismatch라고 적힌 문서를 발견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특수문자로 짜여져 있는 상황. 존 타이터로부터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IBN 5100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IBN 5100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키하바라에서 메이드 카페 페이리스 냥냥을 운영하고 있는 페이리스에게 IBN 5100이 야나바야시 신사에 있음을 알게 되고, 야나바야시 신사에서 손쉽게 IBN 5100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날 밤 IBN 5100을 이용해 해석한 Z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서의 내용들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세른에서 진행했던 Z 프로그램은 시공전이 실험, 즉 시간여행에 관한 실험이었으며 인체 실험의 결과가 바로 Human is dead, mismatch였습니다. 세른의 데이터를 토대로 유추한 결론은 세른은 커블랙홀과 리프터를 이용한 시간여행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으며, 사람이나 물건이 통과하기에는 시공의 문이 너무 좁아서 젤리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샤이닝 핑거 키류 모에카가 미래가제트 연구소를 방문해 IBN 5100이 야나바야시 신사에 있었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디메일에 대한 것까지 알게 되자 모에카 역시 미래가제트 연구소의 멤버 005로 임명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메일이 과거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로또6의 3등 당첨번호를 일주일 전으로 보내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디메일이 발송되는 순간 리딩슈타인이 발동하면서 연구실에 있던 모두가 과거로 로또 번호를 보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주일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오카베는 미래에서 온 문자를 받고 야나바야시 신사의 아들 우르시바라 루카에게 번호를 알려주며 로또6를 사오도록 시켰었는데, 루카가 실수로 숫자 하나를 잘못 써서 3등이 아닌 4등에 당첨되었던 것으로 원래 세계선에서는 없던 이벤트의 결과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세계선이 로또6를 루카를 통해 구입한 세계선으로 재구축된 것이었으며, 오카베를 제외한 모두의 기억 역시 루카가 로또를 사는 인과가 존재하는 세계선의 기억으로 재구축된 것이었습니다. 오카베는 세계선이 바뀌어도 자신만이 다른 세계선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을 지켜본 모에카는 자신도 디메일을 쓰고 싶다는 요청을 해오는데,
다음날 모에카가 7월 31일로 보낸 디메일의 내용은 핸드폰 기종을 바꾸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IBM 5100이 야나바야시 신사 창고에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7월 31일에 IBM 5100에 대한 정보를 받은 모에카가 그날 밤 야나바야시 신사에서 IBM 5100을 훔쳐갔기 때문에 미래가제트 연구소는 IBM 5100을 손에 넣은 적이 없던 세계로 재구축되고 IBM 5100을 손에 넣은 모에카는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오카베에 얽힐 필요가 없어서 연구소에도 방문한 적이 없으며 당연히 연구소 멤버들도 모에카를 알지 못하는 세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루카까지 디메일에 대해 알게 되고 자신도 과거로 디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데 루카가 원하는 것은 여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도와주도록. 야채를 많이 먹으면 여자아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미신에 베팅을 하고 루카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시기에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내용을 보내기로 하는데 문제는 루카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시기에는 핸드폰이 보급되기 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메일을 삐삐로 보내기로 하면서 루카는 미래가제트 연구소의 멤버 006으로 임명됩니다. 다음날 루카가 알아온 16년 전 어머니가 사용했던 삐삐 번호로 디메일을 보내면서 분명 리딩 슈타인이 발동해 세계가 재구축되었음을 느꼈는데 루카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전화렌지의 원리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 크리스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디메일의 발동 조건은 12시에서 18시 사이에만 가능하며 레인지 타이머의 1초는 현실의 1시간에 상응하므로 5일 전으로 메일을 보내고 싶다면 레인지 작동 시간을 120초로 세팅하면 되고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36바이트로 영문 36자, 일문 18자에 해당하며 발신 이력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카베는 이 세계선에서는 IBM 5100을 구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는데 그동안 남발한 디메일로 인한 버터플라이 이펙트 정도로 결론내고 다시 찾아보지만 루카는 신사에 복납받았지만 없어졌다고 하고 페이리스는 신사에 복납한 것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상한 건 샤이닝 핑거 키류 모에카도 IBM 5100을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엥? 야나바시 신사에서 IBM 5100을 뿌려간 거 아니었어? 사실 이번 세계는 루카가 여자아이로 태어나면서 새롭게 구축된 세계였기 때문에 여자 루카는 남자 루카보다 물리적으로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 때문에 루카가 신사 대청소 중 무거운 IBM 5100을 떨어뜨려 고장내는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고장난 IBM 5100을 역 근처 코인 락커에 짬 처리했다는 것이었으며 코인 락커 보관기간 만료로 IBM 5100은 그대로 처분, 이제는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루카는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던 것이었으며 이번 세계에서는 어디에서도 IBM 5100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에카는 IBM 5100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오카베를 따라 연구소에도 왔었고 당연히 마유리와 다루 역시 모에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암튼 루카가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니 더는 물어볼 수 없고 페이리스를 조지는 수밖에. 그런데 페이리스는 IBM 5100의 정보를 주는 대신 자신도 디메일을 보내고 싶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페이리스도 연구소의 멤버 007로 임명하는데 페이리스, 그러니까 아키하 루미오의 집안은 대대로 아키하바라의 지주였으며 아키하바라의 모해어의 원인은 마을 개발 과정에 페이리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결과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페이리스는 10년 전 아버지에게 딸을 유괴했으니 1억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디메일을 보내면서 10년 전 비행기 사고로 죽어야 할 아버지의 죽음을 막아 페이리스의 아버지가 살아있는 세계로 재구축되면서 이번 세계선에서 IBM 5100은 유괴된 딸의 몸값이 필요했던 아키하바라 유키타카가 고가에 매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8월 8일 드디어 루카가 여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고 브라운 공방의 알바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준 스즈아가 내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스즈아를 연구소 멤버 008로 임명하지만 다음날 스즈아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채 그대로 도쿄를 떠나 사라지게 되고 스즈아를 이대로 보낼 수 없었던 오카베는 디메일을 보내 스즈아가 떠나는 걸 막아내는데 그날 밤 도쿄에는 폭우가 쏟아집니다. 8월 10일 브라운관 공방에 있는 42형 TV가 전화레인지 디메일 기동에 리프터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디메일로 인해 발생하는 나비 효과의 불확실성과 관측자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기억만을 시간 도약시키는, 그러니까 문자를 과거로 보내는 지금의 전화레인지를 현재 의식 자체를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타임리프 머신으로 개량하기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타임리프를 통해 관측자가 직접 과거로 이동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디메일과는 달리 타임리프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타임리프 머신 개량을 위해 부품을 사러 간 아키하바라에서 우연히 만난 모에카에게 타임리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안 돼, 그러지 마. 다음날 목이 잘린 인형 사진과 함께 넌 너무 많은 걸 알았다 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 어찌된 일인지 연구소의 컴퓨터가 세른과 회신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세른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세른과의 직접 연결로 인해 LHC를 노딜레이로 원격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8월 13일 크리스는 타임리프 머신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로 의식을 보낼 수 있는 타임리프 머신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는 했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해 볼 수는 없었기에 실험은 포기한 채 세계에 공표하기로 하고 개발한 타임리프 머신은 적당한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모두와 함께 기념 파티 준비를 하는데 모두가 즐거운 바로 그 순간 키류 모에카가 총으로 무장한 4명과 함께 난입,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이나 마유리가 총에 맞아 사망하게 됩니다. (8월 13일) 크리스가 타임리프 머신을 완성한 바로 그날 미래가제트 연구소에 닥친 일은 모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연구소의 멤버라고 믿고 있었던 키류 모에카가 무장한 괴한들과 함께 연구소에 난입해 시이나 마유리에게 총을 쏘는데 그 순간 들이닥친 스즈아의 화력으로 정신없이 긴박해진 상황 속에서 오카베는 실험도 안 한 타임리프 머신을 이용해 3시간 전으로 타임리프 해보지만 마유리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4시간, 5시간, 6시간 전으로 타임리프를 몇 번을 반복해도 마유리의 죽음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슈타인즈 게이트 세계관에 존재하는 세계선의 법칙, 어트랙터 필드인 것으로 마유리의 죽음을 관측한 이상 마유리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마유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인과를 바꿔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몇 시간 전으로 타임리프한 오카베. 그런 오카베의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변화를 눈치챈 스즈아는 자신이 2036년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미래인 존 타이터라는 사실을 커밍아웃하고 멀지 않은 미래에 타임머신을 완성한 세른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개편해 세상의 모든 자유를 통제하는 디스토피아를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세른이 타임머신을 만들 수 있었던 원인은 마유리가 죽는 바로 그날 세른에게 납치당해 세른의 타임머신 연구에 협조하게 된 오카베 린타로와 다루 그리고 마키세 크리스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른에 납치되어 세른의 타임머신 개발에 이용당하던 중 세른의 연구시설에서 탈출한 오카베와 다루는 레지스탕스를 조직해 세른이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의 해방을 위해 저항하는 미래가 바로 이 세계선, 알파 세계선에서의 미래였습니다. 스즈아는 이 세계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7월 28일 오카베가 다루에게 보낸 최초의 디메일이 세른에게 포착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세른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최초의 디메일 기록을 삭제하면 어쩌면 마유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문제는 세른의 데이터베이스의 해킹을 위해선 세른의 특수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는 IBM 5100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어트랙터 필드 이론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세른의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는 최초의 디메일 기록을 삭제하는 걸로 다른 세계선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된다는 건지, 아니 그 이전에 애초에 최초의 디메일을 보내는 걸로 어째서 세계선이 변하게 된 건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지 이 의문점에 대해서 원작 게임을 개발한 개발자가 직접 답변을 내어놓았는데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세른에 포착된 최초의 디메일을 인지한 것은 그 당시의 세른이 아닌 미래의 세른으로 뒤늦게 디메일 기록을 확인한 미래의 세른이 2010년의 세른한테 오카베 일행을 감시하고 있다가 유사시 확보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라고. 세른도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있었던 만큼 디메일의 기록을 참고해서 이 정도의 명령을 과거로 보내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2010년 7월 28일 당시에 세른은 이 데이터를 수집은 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최초의 디메일에 대한 기록을 인지했고 그제서야 오카베 일행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과거로 최초의 디메일이 발송되는 바로 그 시각으로 보냈다는 거 아니요?
그렇다면 미래 세른이 보낸 메시지로 인해 전혀 다른 미래를 가진 세계로 바뀌게 된 것이니까 어트랙터 필드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세계선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고, 2010년 7월 28일 그 순간 발생한 리딩슈타인 역시 납득이 가능한 것이었으며, 미래의 세른이 최초의 디메일 기록을 인지하기 전에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련된 기록들을 삭제하는 것으로 세른이 디메일을 알고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파 세계선은 존재할 수 없고 당연히 베타 세계선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부분도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때문에 스즈아는 세른이 타임머신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른의 데이터베이스에 특수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는 IBN 5100을 확보해 오카베 린타로에게 무사히 전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IBN 5100이 출시된 1975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전혀 모르고 있던 오카베가 8월 9일 스즈아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도쿄를 떠나는 줄만 알고 디메일을 보내 스즈아가 떠나는 것을 막았었는데, 바로 그날 밤에 내린 폭우와 낙뢰로 인해 타임머신은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스즈아는 과거로 떠날 수도 없고 미래를 바꿀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마유리의 죽음을 봐야 하는 상황. 오카베는 크리스가 만든 타임리프 머신을 이용해 8월 11일 14시쯤으로 이동, 스즈아에게 일련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다루가 타임머신의 수리에 들어가는데, 스즈아가 1975년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지금 시대에 들린 이유는 스즈아가 타고 온 타임머신은 과거로밖에 갈 수가 없는 반쪽짜리였기 때문에 1975년으로 가기 전에 잠시 들러 타임머신을 남겨준 아버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연구소 멤버들은 스즈아를 위해 그녀의 아버지를 찾아보지만 이런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얄궂게도 8월 13일 타임머신의 수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스즈아가 타임머신을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감이 좋은 마유리가 스즈아의 아버지가 다루라는 사실을 눈치채버립니다. 여기서 스즈아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정리해보자면, 우선 스즈아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 바레로 타이타의 바레로는 일본어가 아닌 통이란 뜻의 영단어 베럴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그리고 통을 의미하는 일본어가 바로 다루와 비슷한 발음의 타루이며 2010년 아키하바라에서 독자적으로 타임머신 연구가 가능하고 오카베의 리딩슈타이너 능력을 알고 있으며 오카베와 함께 레지스탕스를 창립한 사람, 그리고 타임머신의 형식 넘버 퓨처 가제트 204호 세컨드 에디션 버전 2.31, 이런 네이밍 센스와 결정적으로 스즈아가 아버지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던 장소 타임머신 오프 모임은 오카베가 막지 않았다면 다루도 참석했을 것이라는 점. 이렇게 아버지와 만난 스즈아는 기분 좋게 1975년으로 떠나지만, 몇 시간 뒤 미스터 브라운이 하시다 스즈라는 사람의 편지를 전해주는데, 미래 가제트 연구소 멤버들에게 전해진 이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1975년으로 시간여행한 스즈아는 도착과 동시에 기억을 잃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며 1999년이 되어서야 기억이 돌아와 자신이 IBN 5100을 확보하는 임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임무에 실패한 스즈아는 하시다 스즈라는 사람으로 살다가 상실감과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고. 이런 비극의 원인이 8월 9일 스즈아가 과거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자신이라고 생각한 오카베는 8월 9일에 자신에게 스즈아를 미행하지 말라는 디메일을 보내 스즈아가 8월 9일 예정대로 과거로 떠나게 되면서 임무를 완수하지만, 이번 세계에서의 스즈아는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3일 저녁에 라운더의 습격으로 죽임당하는 마유리의 죽음이라는 결과는 하루 미뤄져 8월 14일 저녁에 일어나게 되고, 이 현상으로 인해 과거를 바꾼 디메일을 취소하면 마유리의 죽음이 하루씩 미루어진다는 것과 그동안 보냈던 모든 디메일을 취소해 나가다 보면 IBN 5100을 가지고 있던 세계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마유리가 죽임당하기 전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하루 전으로 돌아가 페이리스를 설득하는데, 리딩 슈타이너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전 세계의 기억이 심층심리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페이리스는 10년 전 아버지에게 딸을 납치했다는 메일은 장난이라는 메일을 보내 아키야 유키타카가 여객기 사고로 죽고 없는 이전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마유리의 죽음 역시 하루 더 미뤄지게 됩니다. 이로써 디메일을 취소하면 마유리의 죽음이 하루씩 미뤄진다는 가설은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쉽지만 루카를 남자로 되돌려야 하기에 다시 14일로 타임리프, 루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설득하는데, 루카 역시 페이리스와 마찬가지로 이전 세계의 기억이 약간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16년 전 루카의 어머니 삐삐에 야채 고기를 입력해 디메일을 발송. 이전 디메일 역시 장난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 루카가 남자아이로 태어난 세계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번엔 샤이닝 핑거 키류 모에카의 차례. 진실을 알려주고 설득하기 위해 키류 모에카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지만 키류 모에카는 어젯밤에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이건 또 뭔 일이래. 모에카가 아직 죽지 않은 시간대로 타임리프 하기로 결정하고 타임리프를 반복해 8월 11일로 돌아가는데 모에카는 사실 세른에 고용된 용병 라운더의 일원이었으며 모에카가 보낸 디메일의 내용은 핸드폰 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IBM 5100이 신사에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에카가 보낸 디메일을 취소하기 위해 신사에 가지 마라. 이건 함정이다. 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지만 리딩 슈타인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에카가 라운더의 상사인 FB에게 지독한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는 것을 알고 FB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메일을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오카베의 설득에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 모에카는 자신이 손에 넣은 IBM 5100을 코인로커에 넣어두었으며 FB가 가지러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장이라도 코인로커에서 IBM 5100을 꺼낼 수도 있었지만 변하지 않는 마유리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번 세계가 만들어진 원인인 디메일을 취소하지 않는 한 이번 세계에서 IBM 5100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IBM 5100의 이동을 따라가 FB의 정체가 누군지 밝혀내고 원래의 계획대로 그의 핸드폰을 이용해 모에카에게 디메일을 보내기로 하고 코인로커에서 IBM 5100으로 회수하는 남성을 미행하지만 행방을 놓치고 타임리프에서 다시 따라가고 놓치고 타임리프하고를 반복. 최종적으로 텐노지 유고 미스터 브라운이 IBM 5100을 수령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IBM 5100은 바로 프랑스행 비행기에 실려 일본 땅을 떠나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한 후 모에카와 함께 미스터 브라운의 자택을 방문하는데 미스터 브라운은 스스로가 FB임을 밝히고 라운더의 룰에 따라 모에카를 사살한 후 자결해버립니다. 이렇게 손에 넣은 FB의 휴대폰을 이용해 과거의 모에카에게 디메일을 발송. 모에카가 신사에서 IBM 5100을 훔쳐내지 않는 연구소에 IBM 5100이 있는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세른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최초의 디메일 기록을 삭제해야 되는데 다루가 코믹마켓에 가고 없었기 때문에 코믹마켓이 열리기 이전 시간대로 타임리프합니다. 그런데 세른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디메일의 기록을 지우고 디메일이 발송된 적이 없는 7월 29일의 베타 세계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번에는 크리스의 죽음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마유리를 구하기 위해 세계선을 넘어가면 크리스가 죽고 크리스를 살리기 위해 남아있으면 마유리가 죽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오카베는 두 사람을 모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로 시간만 보내게 됩니다. 심지어 스스로 차에 치여 세계선의 변화를 주려고 해보지만 마유리가 오카베 대신 차에 치여 죽으며 어트랙터 필드의 절대적 힘 앞에 무력함을 확인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48시간 전으로 타임리프해 크리스에게 베타 세계선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유리를 살릴 수는 있지만 크리스는 죽고 없다는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크리스는 오카베가 베타 세계선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데 오카베는 크리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베타 세계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오카베는 세른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초의 디메일 기록을 삭제하고 더 이상 마유리가 죽지 않는 베타 세계선으로 이동하지만 이 세계선에서는 마키세 크리스는 죽고 없었습니다. 4일이 지나고 마유리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이 사태의 원인이었던 전화렌지와 IBM 5100을 처분해버리는데 이 세계선에서는 아마네스자가 아직 과거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래고 나발이고 얽히고 싶지 않았는데 아마네스자로부터 듣게 된 이 베타 세계선의 미래는 이전 세른에 의해 디스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던 알파 세계선보다도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가 작성한 타임머신 논문의 유출을 막지 않는다면 세계 열강들의 타임머신 개발 경쟁이 심화되어 결국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 전쟁은 결국 핵을 사용하기에 이르러 인류의 인구는 약 10억으로 줄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선에서의 스즈아의 임무는 IBM 5100의 확보보다는 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타임머신 논문을 작성한 마키세 크리스를 구하고 열강들의 타임머신 개발 경쟁을 막아 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어트랙트 필드의 간섭을 받지 않는 유일한 세계선 슈타인즈 게이트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스즈의 말에 따르면 이 세계의 타임머신은 과거로도 갔다가 미래로도 갈 수 있는 완성형 타임머신으로 크리스가 죽는 날 옥상에서 오카베가 목격한 위성의 정체 역시 스즈아가 타고 온 타임머신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를 구하기 위해 스즈와 함께 타임머신을 이용해 크리스가 죽는 바로 그날 7월 28일로 되돌아가지만 크리스가 자신의 아버지 나카바치 박사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막으려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크리스를 찌르게 되면서 크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원래의 시간대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의 타임머신 논문을 훔친 나카바치 박사가 논문을 들고 러시아로 망명하게 되면서 세계 열강의 타임머신 개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좌절한 오카베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가 바로 슈타인즈 게이트 제로의 이야기지만 이번 영상은 어디까지나 슈타인즈 게이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세계선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슈타인즈 게이트 제로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제로 영상도 만들지도 모르고. 암튼 크리스를 구하기는커녕 스스로 크리스를 죽였다는 상황에 좌절하는데 그 순간 2025년으로부터 TV를 보라는 D메일이 도착. 나카바치 박사가 러시아로 망명하는 상황을 보게 되고 탑승 비행기 화물칸에 화재가 있었지만 마유리가 잃어버린 메타루퍼가 크리스의 타임머신 논문 봉투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비행기 화물칸에 실리지 않아 크리스의 타임머신 논문을 무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받았던 노이즈만 재생되던 이상한 영상 메시지가 사실은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데 이 영상 메일을 보낸 미래의 오카베가 바로 크리스를 자신의 손으로 찌른 뒤 좌절한 지금의 오카베인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찌른 오카베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메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크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찌른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를 구하지 못하고 스스로 찔러 죽게 만든 오카베가 크리스를 구하기 위해 15년 동안 타임머신에 대한 연구에 매달려 고용량의 텍스트 또는 사진이나 영상까지 전송이 가능한 완성형 전화렌즈를 만들어 2010년으로 D메일을 발송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자신에게서 온 메일에는 크리스를 구하고 3차 세계대전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녹화되어 있었는데 오카베 린타로가 관측한 것은 바로 P2성이로 쓰러져 있는 마키세 크리스의 모습인 것이지 마키세 크리스의 죽음은 아니라는 것. 바로 그 지점이 크리스를 구원하고 3차 세계대전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관측자가 관측한 결과는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었기에 크리스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관측자가 관측한 결과 P2성이로 쓰러져 있는 크리스의 모습을 오카베가 목격한다와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에 살아있는 크리스를 관측자가 관측했던 모습으로 위장시켜 관측 결과는 같지만 크리스는 살아있는 세계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7월 28일로 돌아간 오카베 린타로는 캡슐 뽑기에서 메타루퍼를 뽑아서 과거의 자신이 메타루퍼를 뽑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카바치 박사가 혹시나 우파가 들어있는 크리스의 논문 봉투를 가지고 가더라도 화물칸 화재에서 불타 없어지도록 했으며 가짜 피로 쓰려고 했던 사이룸 세이버의 선단이 굳어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나카바치 박사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게 되고 그 위에 스턴건으로 기절시킨 크리스를 눕혀 과거에 자신이 목격했던 장면들을 연출하지만 목격했던 장면보다 피가 모자라 자신의 상처를 후벼파 더욱 많은 피를 쏟아내는데 이때의 고통으로 지른 비명을 듣고 과거의 오카베가 이곳으로 와 크리스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이 클리어된 세계선, 알파에도 베타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선 슈타인즈 게이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세계는 크리스의 논문 역시 여객기 화물칸 화재 사고로 인해 소실되어 타임머신으로 인한 전쟁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스즈아가 과거로 올 필요가 없어 이 시간대에 스즈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크리스도 마유리도 모두 함께 살아있는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피를 흘린 오카베는 한 달여 동안 입원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기억하는 이 역시 오카베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오카베는 미래 가제트 연구소 배지를 만들어 멤버들에게 나누어주고 거리에서 건강한 모습의 마키세 크리스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9년 뒤 로보틱스 노트가 이 세계선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가 슈타인즈 게이트 애니메이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세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니메이션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기 때문에 원작 게임과도 약간은 차이가 있으며 다른 파생 작품에서 밝혀진 내용들 역시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까지 다소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럼에도 슈타인즈 게이트의 세계선 변동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정리해봤습니다. 어떻게 슈타인즈 게이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이 영상으로 인해 슈타인즈 게이트를 좀 더 재밌게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전 기관의 눈을 피해 이만 엘, 프사이, 콩그룹